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문제를 둘러싼 이 권력의 총체적 저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아니고 한 사람의 공직 후보자를 놓고 이 권력과 국민이 이런 식으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정말이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우파와 어떤 국민과 나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이미 민심이 다 기울었는데, 이미 대세가 다 결판 났는데, 얄팍한 몇 가지 수로 이 국면을 넘겨서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저는 요새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총체적인 저항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에게 항복하고 어떤 국면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권은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과연 조국을 둘러싼 사태에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미 국민의 마음은 조국과 조국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칼과 도끼로 푹 찔리고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아니면 유시민이 10명이 나와서 떠들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상처를 입힌 그런 팩트는 하나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는 저항을 해도 논문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일 저자로 등재된 사실, 2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금 1,200만 원을 독식한 사실, 800만 원의 거의 공짜 장학금을 챙긴 사실, 민정수석 된 지 2달 만에 온 가족이 10억짜리 묻지마 펀드에 투자를 한 사실, 운동학원을 둘러싼 저 복마전 같은 소송 이야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청문회를 하거나 다른 어떤 무슨 변명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정권은 뭔가 달라질 줄 알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줄 알고, 요란하게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또 친조국, 친문재인 쪽으로 방송을 해대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줄 알고, 이런 희한한 총체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런데 이 저항도 논리가 갖가지고 전에 한국의 근대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희한한 집권 세력과 검찰과의 180도 정면 충돌. 제가 그 여러 가지 면모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은 내일 모레 9월 1일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국 국빈 놀이를 위해서 부인과 함께 또다시 떠납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고 국민과 부하들에게만 맡기고 온갖 생고생을 국민들에게 시키는 이런 행태를 이번에 또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국이라는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부인과 함께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빈놀이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는 자기가 나서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됐는지 저는 아들 문준영을 통해서 대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저렇게 엉터리 논리로 전 세상에 이상한 글을 발표하는 것을 방치할 리가 없다.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의 수준이거나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아들 문준영을 데리고 어떤 대리전을 치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갖가지 희한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검찰이 검찰권을 발동한 것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마치 검찰이 무슨 국가적인 반란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 여권이 검찰을 공격을 하는,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 수사권 대폭 축소라든가 공수처 설치 같은 조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냐. 아니, 검찰 개혁은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다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 개의 법안으로 패스트 트랙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선거제도를 밀어붙이는 속도로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윤석열의 검찰인들 이미 다 법안으로 성안이 돼 있어서 국회로 넘어간 것을 윤석열이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은 벼랑 끝에 운명에 몰려있다. 만약에 이런 국민적인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은 완전히 문재인 권력의 개가 되었다라는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막다른 골목의 선택이다. 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 대변인들의 논리 또한 가관입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 2부장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나중에 인사보복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또 이것은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소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각종 기록이라든가 증거자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그때 착수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인사청문회 전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해서 일단 조국이 형사피의자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놓고 형사피의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이 조국더러 사전에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윤석열이가 문재인 집권 세력에게 숨통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은 엉뚱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주당의 법사위에서는 조국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간을 90일 가까이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책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문준영이, 김어준이, 유시민이, 공지영, 이재정, 안도연 이런 외곽의 좌파 나팔스 부대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외곽 대립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데에 민주당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저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일단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1차적으로 저질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정의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정의당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 부적격 의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정의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행위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직까지는 청문회를 보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조국을 맞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저항이 과연 승리하겠습니까? 이미 다른 기울었는데 문재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배우십시오. 감사합니다.